우리 정황 최고님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우리 인사 좀 해주십시오. 우리 시청자 지금 한 3,100명 정도 보고 계신데, 저 예. 인사 좀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 조광안입니다. 아무튼 저는 그 정치권에 있는 내내 편안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쭉 정치를 해왔고 지금은 더 절절한 심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점점 그 나아져야 되는데 우리 정치가 점점 좀 나아져야 되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국민들께서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고쳐지고 개선돼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씩 나아지기보다는 점점 더 나빠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이 안타까움과 그 불편함이 저는 늘 자리 잡고 있어요, 저한테.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36년 정치를 해오면서 수많은 정치인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현실 정치에서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편한 길을 택하거나 아니면 적절하게 자기 본인의 정치 철학이나 가치를 좀 이렇게 이렇게 바꾸거나 또 타협하면서 이렇게 정치를 해오는데 저는 우연히 만난 우리 장동혁 대표께서 제가 지금까지 만난 정치인으로서는 정말로 기본에 충실하시고 가치에 충실하시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람에 대한 정 이런 것들이 저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정치인들 중에서는 가장 저한테 느낌으로 와 닿았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판단은 다르겠지만 저는 정치인 조광안이 또 한 인간으로서의 조광안이 한 정치인 장동혁보다는 한 인간으로서의 장동혁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동혁 대표께서 지금 이렇게 위축되어진 보수 정치의 기반과 토대를 재생시키고 회복시키는데 제가 좀 조그마한 미랄의 역할이라도 해드려야 된다라는 절박함을 가지고 지금 현재 최고위원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좀 또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선관위의 부정적 행태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연속되기 때문에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같은 최악의 상황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올림픽 공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저 외침은 어느 한순간에 일어났다기보다는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대한민국 선거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선거제도의 불투명성 그리고 어긋난 신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모아져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특검과 그리고 제도 개선 그리고 분명히 문제 있는 선거구에 대해서는 재선거까지도 이루어져야 국가의 기본과 근간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곧 사회적인 신뢰고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로 연결될 때만이 우리가 미래 세대를 장담할 수 있고 미래 세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정치권에서 이 현장을 대하는 태도는 아쉬운 대목이 많습니다. 아쉬운 대목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히 하다가 말 것이 아니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이 상황을 끝까지 관철될 때까지는 저는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이 좀 길었죠? 아니 괜찮습니다. 네. 예, 우리 정황 최고위원님 최고위원 회의할 때 이 발언하신 거는 보면 철부지 굉장히 사이다 발언이 많거든요. 오늘 말씀을 시원시원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여기 현장 와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아까 얼음 위에도 서 계셨던 것 같아요. 예, 그냥 이제 현장을 제가 예. 그 한 4번째 지금 오고 있는데요. 예, 예. 사실 매일 오지 못하는 게 좀 그 뭔가 죄책감 같은 게 좀 들죠.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현장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장동혁 대표님께서 절실하고 절절하게 현장을 찾으시는 것만큼은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현장의 그 느낌을 마음속에 그 오롯이 담고 그것을 제가 지금 현재의 정치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무엇을 만들고 관철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 되새김 마음다짐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지금 그 우리 이제 제 후배고 동생인데 저하고 오랜 친분이 있어요. 예. 그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 군인데 그 친구가 그 얼음 위에 맨발로 서 있는 그 세계 신기록 보유자입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까지 5시간 40분을 얼음 위에 서 있었어요. 아, 그래서 저 친구 목표는 7시간을 유엔 본부 앞에서 그 서서 예. 세계 신기록을 그 만들어내겠다 하는 게 저 친구의 목표예요. 아, 예. 그런데 이제 저 친구가 또 그 얼음 위에 그 5시간, 6시간씩 서 있는다는 게 사실은 초인적인 거고 또 따지고 보면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느닷없이 이제 여기에 그 얼음 위에 서 있다고 뭐 이제 제 지인들이 저하고 가까운 줄 아니까 예, 예. 저한테 연락을 해서 지금 올림픽공원에서 지금 저 맨발 위에 서 있는데 본인이 그 선관위 해체될 때까지 서야겠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상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했으면 예. 너의 진정성은 충분히 적어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전달이 됐을 테니까 이제는 그만 좀 내려와라. 그리고 너가 이렇게 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권이 더 노력해서 이 선관위를 해체하는 수준까지는 반드시 가도록 하겠다. 라고 이제 설득을 해서 조금 전에 이제 내려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금 그 민주당이 그동안 뭐, 야, 그거 별것 아니야. 이런 식으로, 무관심 내지는 좀 투덜거리다가, 최근에 특검 받겠다. 그래, 특검 하자. 이렇게까지는 됐습니다. 이게 결국 여기 나와 계신 많은 애국 국민들의 덕분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예. 특검이 잘 되려면 어떤 특검이 필요합니까? 지금 민주당이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특검은 예. 이 친구들이 꼼수 특검으로 이렇게 교묘하게 예. 장난을 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 특검이 그 완전하고 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특검이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이 특검을 갖다 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 추천. 예, 야당 추천 특검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특검의 규모와 기간이 지금 나타난 선거의 부실 선거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바를 정자기 때문에 바르지 못한 선거이기 때문에 부정 선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부실과 부정의 개념이 모호한데 부실 부정이 그 완전히 해소되고 개선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돼야 예. 이 특검의 진정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정치인들이 좀 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 지금 당장에 이것을 유리 분리 손해냐 이익이냐 이렇게 따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원칙을 지키면 10년 지금 당장에는 내가 조금 손해볼지 몰라도 10년 후에는 내가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유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특검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하자는 그 국민들의 주장은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좀 더 완전하고 완벽한 장치를 차제에 만들자는 그런 그 순수한 그 가치 기준이 이번 이런 현상에 예, 예.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검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조의사는 그런 쪽으로 간다면 수사 범위도 청와대도 포함돼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성역 없는 특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우선 지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예. 그동안의 국민적 의심과 의구심이 있었던 여러 사안들이 있잖아요. 예. 그 사안들을 계속 추적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청와대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전 정부가 관련이 있다, 그 전 정부도 관련이 있다 그러면 그것까지 전부 다 성역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어렵게 오늘 모셨으니까 하나만 제가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윤리위원회 회의가 소집된다고 하는데 예. 좀 방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치적 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정치는 가급적이면 갈등보다는 좀 더 그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예. 이것만큼은 명백하게 그 기강이 잡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 후보가 아닌 후보를 그 직접적이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을 한 흔적이 남아있거나 있는 경우는 당원 당규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이 일각에서 우려하듯이 그 장동혁 대표를 그 폄훼하고 지속적으로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고 모욕했다고 해서 당원 당규를 집행하자는 것이 아니고 징계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우리 당을 사랑하시는 당원 동지분들께서 적어도 그 명백한 당원 당규 위반 사례에 대해서만큼은 그 당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조치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염원입니다. 또 그분들의 바람이시고요. 이런 거예요. 본인이 그 뭐 크게 책 잡힐 일이 없다 생각하면 그냥 담담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또 당당하고 떳떳하시면 되고 그런데 본인이 뭔가 캥기고 본인이 뭔가 그 걱정이 되면 이런저런 그 비난과 또 공격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요번에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가 됐어요. 예. 그러면 그 고발장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처박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경찰서에서도 고발된 내용들을 쭉 정리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쭉 정리를 해서 이제 위원회에다 이렇게 올리면 요 사안은 이거는 굳이 그 이제 논의 대상은 아닌 것 같다. 판단을 하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은 경미한 사안이고 또 이거는 당원 당규의 위반이라고까지는 보기 어렵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이렇게 뭐 무혐의 처리가 되는 것이고 이제 당원 당규가 위반이 됐거나 아니면은 조금 석연치 않아 가지고 더 이것은 당원 당규 위반인지를 확인할 내용들은 확인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테이블 위에 올린 다음에 요 사안 정도까지는 우리가 불문에 붙이자. 그리고 요 사안 같은 경우는 가벼운 징계를 하자. 이거는 너무 노골적이고 악의적이었다. 그리고 그 명백한 당원 당규 위반에 그 우리 당원들의 명예와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 많은 상처를 줬다 하는 그런 사안들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징계 절차가 이루어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상식적이고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조광한 최고위원님,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십니다. 지금 한 3,300여 명이 시청하고 계신데요. 우리 시청자님들께 마지막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36년 정치를 해오면서 왜 한국 정치를 주도하고 계신 분들은 저렇게밖에 못할까? 그분들의 양식과 상식은 무엇인가? 그리고 눈앞의 이익에 왜 저렇게 집착하는가라는 안타까움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생활을 해왔고 여전히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그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당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되고 국민들께서 지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가치와 정의 그리고 신뢰와 믿음을 위해서 정치인들 비난하고 욕할 사람들은 비난하고 욕하고 또 정치인에게 용기와 또 힘을 모아주실 만한 사람들은 또 그렇게 모아주시면서 이 세상을 더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영풍 TV를 사랑하시고 이영풍 TV와 함께 하시는 그 애청자분들께서 대한민국 변혁의 주인이시고 앞으로 더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셔가지고 같이 대한민국 변혁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 역시 쓰러질 땐 쓰러지더라도 그리고 꺾일 땐 꺾이더라도 또 잘릴 땐 잘리더라도 지치지 않고 저의 꼭 하고자 하는 저 열망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광한 최고위원님 너무 말씀 잘하시고 너무 시청자님 좋아하시네요. 다음에 예. 한번 제가 여의도 저희 스튜디오가 예. 국민의힘 당사 바로 옆에 예, 있습니다. 예. 제가 한번 그렇죠. 스튜디오를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문에 한동안 조금 좀 소홀히 하셨다가 이제 선거가 예. 이제 어느 정도 예. 이제 당분간 없잖아요, 선거가. 그리고 저는 우리 이영풍 선생님 같으신 분이 반드시 2028년에는 또 제도 정치권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새로운 정책 희망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노력할게요. 같이 노력하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예. 네. 네, 정광한 예. 최고위원님 예. 또 우리 스튜디오에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콩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